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충성스러운 개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늘이라는 이름의 리트리버 믹스견입니다. 여러분도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때로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반려동물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5년 전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 이정수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83세의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죠. 할머니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는 시장에 나갔다가 한 마리의 어린 삽살개를 만났습니다. 털이 더러워지고 야위어서 떠돌이 개인 게 분명했죠.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좀 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개를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시켜주고 밥도 주고 이름도 지어주었죠. 하늘이야. 하늘이 내 이름이다.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니까. 하늘이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하늘이는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할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러 마루에 앉으면 하늘이는 어김없이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면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할아버지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면 대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 녀석 참 신기해.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아들 민호에게 전화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울해하시면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고, 기뻐하시면 함께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하늘이도 밥을 안 먹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특별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개들과는 달라. 이 녀석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언젠가는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민호는 그때 그냥 할아버지가 하늘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할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하늘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시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별을 보며 하늘이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없어도 우리 민호 잘 돌봐줘야 한다. 알겠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였어요. 전날까지도 하늘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셨고, 저녁에도 마당에 앉아 하늘이와 담소를 나누셨죠. 그런데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영원히 잠드셨습니다. 평안한 죽음이었어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편안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이가 먼저 발견했어요. 평소처럼 할아버지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다가 할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자 이상하다는 듯이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웃이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죠. 민호가 급히 내려왔을 때 하늘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달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늘이는 계속 이상했어요. 평소 그렇게 활발하던 녀석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하늘이를 서울로 데려왔어요. 더 이상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하늘이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젓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보, 하늘이 저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아내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도 마음이 아팠어요. 수의사로서 많은 동물들을 치료해봤지만 정작 자기 개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민호는 하늘이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어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던 그들의 말과는 달리 하늘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체중은 5kg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어요.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늘아, 할아버지 그리워? 민호가 하늘이 옆에 앉아서 물어봐도 하늘이는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호는 점점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수의사로서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물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에게는 자신 있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하늘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도록 하늘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점점 말라가고 점점 무기력해져 갔어요. 할아버지 3주기가 다가왔어요. 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가기로 했어요. 그때 아내 서연이 제안했어요. 여보, 하늘이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요. 민호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하늘이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한번 데려가 보자. 할아버지도 하늘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늘아, 차에 타자.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민호가 하늘이를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2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하늘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늘이가 반응하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하늘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어머, 하늘이가 나오네. 딸 지연이도 신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의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늘이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이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산소에 도착하니 3월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날씨는 맑고 좋았어요.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하고 하늘이는 자유롭게 놓아뒀어요. 하늘이는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서 무덤을 바라봤어요. 하늘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지연이 하늘이를 보며 말하자 하늘이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거든요. 마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향을 피웠어요. 서연은 꽃을 정리하고 지연은 잔디 주변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그런데 성묘를 마치고 모든 준비를 끝낸 후에 하늘이가 갑자기 무덤 옆 큰 소나무 아래를 계속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왜 저래? 서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늘이는 소나무 주변을 몇 바퀴 돌더니 갑자기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뭔가 찾는 것 같네.
지연이 말했어요. 하늘이는 그 자리에서 앉은뱅이가 되더니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우,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애절했어요. 하늘아, 왜 그래? 민호가 다가가서 하늘이를 달랬지만 하늘이는 계속 그 자리를 파려고 했어요. 앞발로 조심스럽게 땅을 긁기 시작했어요.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소나무 뿌리 근처의 흙을 살살 헤쳐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소중한 것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이상하네. 하늘이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이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파려고 했어요. 하지만 폭력적이거나 미친 듯이 파는 게 아니라 마치 정말 소중한 보물을 조심스럽게 찾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연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늘이는 앞발로 조심조심 흙을 헤치더니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민호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여기 뭔가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정말 있는 것 같네. 한번 봐볼까? 민호가 하늘이가 판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비닐에 쌓인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어요. 어머, 정말 뭔가 있었네. 서연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하늘이는 상자를 발견하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제 찾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금속 상자는 녹슬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히 포장되어 있었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의 편지와 통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민호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친필이었어요.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하늘이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이구나. 내가 늘 말했잖니. 하늘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정말 영리하고 따뜻한 녀석이야. 할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돈은 우리 집 파출부였던 김순자 할머니를 위한 것이란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야. 특히 치매에 걸린 남편분을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른다. 편지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도 우리 집에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셨어. 나는 할머니께 제대로 된 사례도 드리지 못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고마워하셨지. 할머니 남편분이 치매에 걸리시면서 할머니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어. 병원비며 간병비며. 그런데도 할머니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어. 내가 직접 드리고 싶었지만 할머니 자존심이 워낙 센 분이라 받으려 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숨겨두게 되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아껴가며 모으신 돈이었어요. 민호야, 이 돈을 김순자 할머니께 꼭 전해다오.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도와드려라.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셔. 편지 끝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맞다.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할아버지 댁에 와서 청소, 빨래, 간단한 요리까지 해주셨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지런하셨죠. 민호가 가끔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할머니를 뵌 적이 있었어요.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고 민호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아, 민호가 왔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몰라.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장례식 때 오셨던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민호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좁은 원룸에서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분은 할머니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민호 아니니? 할머니가 민호를 보자 반가워하셨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어. 이 영감이 치매에 걸려서 손이 많이 가거든. 방 안에는 각종 의료용품들이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민호가 할아버지의 편지와 통장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남기신 거예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한참을 우셨어요. 아이고,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 같은 할망구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밥도 같이 드시자고 하시고.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이 영감 병원비며 약값이며. 그런데도 사장님께는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도 혼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짐이 되겠어요. 민호는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서 할아버지, 남편분도 함께 모시면 어떨까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이미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할머니, 이것도 할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이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때 하늘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모습이었어요. 어머, 하늘이가 저를 기억하네요. 할머니가 하늘이를 쓰다듬으시며 기뻐하셨어요. 결국 할머니는 민호네 집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돈으로 치매에 걸린 남편분도 좋은 요양원에 모실 수 있었고 할머니 자신도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늘이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다시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찾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사주기가 되던 날 민호 가족과 김순자 할머니 그리고 하늘이는 함께 성묘를 갔어요. 하늘이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잠시 묵념하듯 있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할아버지 뜻대로 할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하늘이도 이제 행복해요. 그날 밤 하늘이는 할머니 집에서 편안히 잠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반려동물들. 하늘이가 보여준 놀라운 직감과 충성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늘이가 어떻게 그 자리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딱 그 순간에 가족들을 그곳으로 안내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하늘이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함께 왔을 때 그 비밀을 알려준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하늘이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하늘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호 가족들도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모시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난 지금 하늘이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해요. 가끔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산소에 가면 하늘이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앉아서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눠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하늘이 눈에서 평안함이 느껴져요. 마치 할아버지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할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다면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사랑은 정말 순수하고 깊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할아버지와 민호 가족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하늘이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하늘이와 할머니 그리고 민호 가족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했다, 하늘아.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 행복하구나.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